요즘 식물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최근 들어 식물 키우는 모습을 미디어와 SNS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워서 먹기도 하고요. 해외 우리나라를 알릴 멋진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웃음을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죠.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 입장에서 식물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컨텐츠들 너무 반갑고 기분 좋아서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식물 말고 농업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보다 보면 영한 느낌도 사실 많이 안 들고 그리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상보다는 여행에 가깝고 힐링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토지를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촌은 고령화 진행은 물론 농업 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로 보는 농업의 구조 변화라는 자료를 보면요. 농가 노령화 지수는 1970년 11.4명에서 2019년 1073.3명으로 증가했고요. 농가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970년의 절반도 되지 않네요. 농가 비율 또한 1970년 44.5%에서 2019년 4.8%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적은 노동력으로 농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작물을 따주는 기계, 식물공장 등 새로운 기술과 농업 방식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화기기 활용 농가 현황은 2019년 47.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43.9%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활용한 정보화 기기는 스마트폰이 80.6%, 컴퓨터가 19.4%이고 가격과 날씨 정보 등 농업 관련 정보 수집으로 85.7%, 시설 자동화와 경영 관리 등으로 7.9%, 전차 상거래와 같은 농산물 판매로 5.1%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 즉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자동 공격으로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농장을 말하며 예시로는 스마트 온실,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축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팜 하면 식물공장, 수직농장과 같이 외부와 차단된 채로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를 포함해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물과 가축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과 품질은 물론 노동력까지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국정과제이자 확대 선도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인 2021년 11월 2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부터 전국 4개 지역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북 긴제에서 처음으로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기능은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용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 실증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농업과 스마트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아직도 농업과 거리감이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서울 시내에서,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농업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7호선 청담역, 한국 금고에서 역입니다. 이곳 청담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프리존을 지나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프리존에서는 많은 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물은 바로 이곳. 역사 통로 벽면 한쪽에 규모가 크진 않지만 농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특성상 햇빛을 받기 어려운 탓에 인공광을 이용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트. 여러 해살이 지중해 식물로 푸른 꽃이 핀다고 합니다. 카로틴과 철분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건강합니다. 두 번째, 케일. 녹황색 채소 중 항암효과, 면역력 등에 좋은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로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샐러리. 약용 채소로 사용될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채소로 비타민 A와 면역력에 좋은 B1, B2, C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식이섬유가 많고 포만감물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 풍란. 사실 풍란은 앞선 3가지에 비해 덜 익숙한 것 같은데요. 바람을 타고 꽃향기가 멀리까지 가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생지의 개체수가 줄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청담역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고 휴식 공간도 있으니 청담역 근처에 갈 일이 있으시면 한 번쯤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담역 다음으로 볼 곳은 7호선 상도역입니다. 상도역에서는 무려 스마트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유명해지긴 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 곳에 있는 메트로팜 중 저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상도역 메트로팜을 방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체험 프로그램은 사진 촬영을 제외하고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은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상도역에서 5번 출구 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바로 메트로팜을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저처럼 스마트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메트로팜을 검색 후 서울 동작구 상도 1동에 있는 팜에이트 팜아카데미를 통해 프로그램 예약이 가능합니다. 제가 체험한 프로그램은 두 번째 있는 일반인 스마트팜 투어입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직접 검색 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사람의 손길이 가득한 스마트팜과 고토팜이라 불리는 무엇이 관리하는 스마트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곳에서 재배하는 채소들을 이용한 샐러드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팜카페, 저처럼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팜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이 파종과 선별 등을 직접 해주어야 하는 곳이고 이자벨이라는 채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 모습을 살펴볼까요? 알록달록한 세계 조명들 아래서 자라는 이사벨. 햇빛에도 여러 종류의 광이 섞여 있는 것처럼 스마트팜에서도 인공광이 햇빛의 역할을 하므로 여러 세계 조명으로 키워지고 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 즉 ICT를 농업에 접목하여 원격 및 자동으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빛, 온도, 습도, 양분 등 다양한 것들을 자동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재배되기 때문에 농약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상도약 메트로팜에서는 흙이 아닌 물에서 채소를 키우는 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채소들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메트로팜은 날씨나 계절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늘 비슷한 규모의 채소를 키우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장마, 가뭄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해 수확량이 달라지는 다른 국내 농가들과의 공생을 위해 버터 헤드 레터스, 카이피라, 이자트릭스, 롤라로사, 뉴햄, 파게로 등 유럽에서 많이 자라는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트로팜에서는 하루에 50kg 정도 수확이 가능하며 이는 한 달이면 무려 1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